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98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어제에 이어 계속 수고해 주시고 있는 우리 스페셜 게스트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홍 작가님 인트로 하고 계신데 쩝쩝거린 것 같아가지고. 여기 시온님의 부재가 네. 굉장히 크다. 여기가 예. 남자 셋만 있으니까 호레비 냄새 나고요. 그러면서 서로 멱살 잡고 있습니다. 경고, 주의를 요합니다. 여전히 홍 작가가 입을 털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주 목요일 녹음되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동물인 것입니다. 네, 아니 그 호레비 냄새가 글쎄요 뭐 LG 냄새가 좀 나가지고. 아니 내가 그래서 나쁜 말 하고 싶다. 나쁜 말 해도 됩니다. 네. 아니 내가 이걸 봤습니다. 성적표 제가 이 야구를 잘 모르니까 야구팀 저번 주에 야구팀이 총 몇 개냐는 질문까지 하는 정도의 야구를 모르는 사람인데. 아, 그것도 모르셨어요? 나는 내 야구의 기억은요. 제7구단이 나올 때 6개밖에 없는데 7개가 됐다라는 거에서 끊긴 사람이라서. 이건 뭐 거의 이연세 시절. 그렇죠. 네. 허영만 시절 네. 뭐 그런 건데 10개라길래 놀랐는데 어쨌든 이 승률을 보니까 전 이제 이 승률을 성적으로 보니까 1위 두산 75점, 7할 오픈, 7할이죠 승률이. SK 70점, 하나 55점. 바로 요런 거. 아니 원래 1등이 100점이면 2등이 95점이면 3등은 90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반증하는 게 뭐냐? 변별성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보통 이런 그러니까 걸. 왜냐면 여기서부터 변별성이 없어지는 게 지금 하나가 55점 됐는데 4위가 기아인데 52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NC가 47점. 그 밑에 이제 다 공동이라 47이고 아니, 근데 넥센이 이게 40점, 음, 33점, 31점, 롯데 31점. 그렇죠. 이거 도토리 키즈게 아닙니까? 50보 100보. 아, 그러니까. 야구는 원래 5할 싸움입니다. 5할 싸움이고요. 5할 이하의 그 4할 때, 3할 때 네. 승률을 가진 그 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가 좀 피로해요. 네, 그 제가 어제 이게 한국식 천민자본주의의 그러니까. 이 결과에 이게. 이게 갑자기 졸부되면은 이렇게 그냥 취향이 이렇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바닥 정서. 예, 저 옆에 주공 아파트 애들이랑 놀지 마. 이거잖아, 지금. 피로하다. 아니 주공 아파트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옛날에 주공 아파트 살았어요. 주공 아파트가 문제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은 단지 그냥 이 스튜디오 안에 LG 냄새가 난다. 네.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돌면 바로 갤러리아 명품관 가가지고. 그러니까. 베르사체 저기부터, 한 거 있고. 저기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거 하면서. 하나 유니폼에 새겨져 있습니다. 갤러리아. 그렇네. 계열사잖아. 네, 몰라봤네. 자, 이게 피곤하다. 하나가 이- 잘하니까 피곤하다. 이쯤 되면은 그 하나 팬 코스프레, 하나에 대한 반감을 키우려고 들어온 첩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홍 작가 하나가 우리 방송 시작하고 처음 잘하는 거라 네. 방송 시작할 때부터 하나가 늘 못해서 홍 작가 딱히 하나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냥 그렇죠. 나는 행복합니다 정도에서 끝났는데 아주 지금 심각해 지금. 근데 그 행복한 시절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마음껏 즐겨야죠. 인생의 네. 청춘은 여기다. 오늘만 본다. LG가 우승을 언제 했다고요? 이런 질문 하면 안 되죠. 94년? 94년. 94년? 네, 불쾌하네요. 아니 잠깐만 94년은 X세대가 창궐할 때인데. 그죠. 우승의 기억이 하나 1999년이거든요. 네네. 5년 더 가까워요, 제가 지금. 그렇군요. 세기말 기억. 네. 세기말과 X세대. 참 제가 보기에 두 분 다 예. 진짜 한심하네요. 그 LG가 다음 우승하면 먹으려고 담가둔 우승주가 있어요. 94년에. 진짜? 그렇죠. 거의 30년을 개봉 못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일본에서 직접 떼온 고급 사케죠. 네, 커다란 그렇다고 항아리. 근데 그거 지금 다 증발돼가지고 별로 몇 방울 안 남았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때 그 한국 시리즈에서 만약에 다음에 우승을 하면 네. MVP에게 주겠다고 회장님이 친히 마련한 롤렉스 시계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30년째. 그럼 이제 빈티지가 됐네. 그렇죠. 그게? 봉인 중이죠. 그때 브랜뉴를 샀는데 우승을 못해서 30년 묵은 빈티지가 된 거야. 그렇죠.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롤렉스 시계 그 아직도 바늘 돌아가요? 명품 스위스 명품 뭘로 보시는 거예요? 네? 야 진짜 재밌다. 올드스탁이 돼버렸네. 네. 어쨌든 자꾸 남자 셋만 있어. 야구 얘기, 군대 얘기할까봐 소름 돋는데. 제가 볼 때 LG는 그때 우승주랑 롤렉스 시계 살 돈으로 그냥 그 주식을 샀었어야 됐어요.
그랬으면은 그때 당시에 5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으면 그걸 우승하면 주겠다는 엄청나죠 이거는. 아 그러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한화가 갑자기 지금 요새 잘하니까 이제 한화가 그 거인이 돼가지고 이제 건물을 부시면서 다니는 그 괴수물로 한화 팬들이 기분 좋아서 패러디를 했어요. 네. 원래 무슨 동물이었는지 잊어버린 채로 기분이 좋아서 거대 닭이 아무 지적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야. 아 이거 되게 웃긴다. 그것도 까만색이야. 아, 참, 그거 보고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짠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옛날에 사실 스포츠의 세계가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세계잖아요. 결국 그 옛날에 우리 만화 영화들의 주제가 뭡니까? 뭐 정의는 승리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필 규정인데 이렇게 걸리는 건 정의가 승리한다기보단 그냥 살다 보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가운데.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의 할인 페이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카드 소지자라면 최대 15%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최대 15%나 엄청난 할인 혜택을 그렇지 않아도 할인 사이트인데 호텔스닷컴이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 조건 페이지 다른 프로모션 페이지의 일반적인 혜택은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어요. 리워드 시스템, 보상 시스템 웬만하면 이용하고 주변에도 추천하자. 왜? 국내 최고 조건이니까.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이 대마시안 샵 분들이 우리가 녹음하러 올 때마다 뭘 줬어요. 뭐 이렇게 프린트를 준다거나 이거 홍보해달라. 근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음모론이 생각났어. 이분들이 시온님을 보고 준 거야. 남자들이 오니까 지금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번에는 마이크 세팅도 해주고 그러더니 지금 들여다보는데 마이크 세팅 내가 했다 이거. 심지어 저는 문 앞에서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당근 주스도 주고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뭐 그러던가 말든가. 아, 빨리 시호님께서 하루 3번 대선진리 주문을 읊어서 네. 예, 빨리 그 성령의 힘으로 나아야겠습니다. 서럽다. 아 진짜 남자라는 것은 뭔가 되게 하찮은 것 같아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발에 채인 돌멩이보다도 못한지 방송을 하러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송충이 밑에 한남충?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근데 이런 대접을 받는 주제에 근데 여러분이 대마시안 샵을 폭발적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대마시안에서 가치가 상승한다. 그럼 우리 대접이 나아지겠지. 아니지. 아니야? 시온님 대접만 하지. 많이 사주세요. 그래야 시온님이 더 나은 대접을 받습니다. 아, 여러분 시온님의 위상이 여러분의 클릭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미 위상은 높고 우린 이미 너무 발에 채이는 먼지 같은 존재야. 근데 오늘 지금 뼈저리 깨달았다니까. 우리 심지어는 이게 우연이지만 커피도 떨어졌어. 내가 그러니까 커피도 없어서 못 찾고. 해결책은 우리가 시온님의 팬이 되면 돼요. 운명 공동체라 생각하고 시온님이 받는 대접이 우리가 받는 대접이라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아, 이보세요. LG 팬님. 교주가 어떻게 권사의 팬이 됩니까? 팬은 될 수 있지요. 아니야. 신앙만 유지하면 되지. 그럼 신앙만 요즘 네. 목소리가 큰 사람 팬 되면 되지. 본인도 하느님 팬이면서 다 하느님 팬이야. 아, 저는 한화 팬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자, 대마시안 샵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어이가 없어서 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뭐 팬덤형 차트 그래프, 대중형 그래프, 팬덤 플러스 대중형이 혼합형 네.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하나 빠뜨렸어요. 역주행형이라고 있잖아. 우리 네. 역주행한다 그러잖아. 네.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역주행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역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역주행이란 말이 인터넷에 처음 생길 때는 뭐 만화 같은 거. 왜냐하면 인터넷 페이지에 웹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순서가. 아, 그렇죠. 그 나중에 올라온 그 콘텐츠일수록 가장 1페이지에 배치가 되잖아요. 요새는 그것도 좀 조정하는 모양이던데. 아, 그렇죠. 그것도 다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니. 근데 그거를 차례대로 보는 걸 역주행이라고 했는데, 혹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어떤 사람의 SNS에 들어가서 게시글을 클릭을 해서 밑에 스크롤해서 내려다보면 시간 순으로는 역주행을 하게 되죠. 원래 이런 뜻으로 역주행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역주행이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관심 없는 콘텐츠, 주로 음악, 노래죠.
관심 없고 사람들이 잘 모르던 건데 입소문이 나거나 하면서 점점 순위가 상승하는 거. 그래서 뭐 1등까지 먹던가 하는 걸 역주행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역주행이 거의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참 역주행이라는 게 사람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마틱한 성공 신화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신락 같은 성공의 꿈. 요새 성공하기도 힘들고 생존하기도 힘들잖아요. 공무원 되려면 뭐 경쟁률이 1000대1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잊혀지고 그냥 폐기 처분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 공포가 많은 시대에 관심을 못 받았다가 뭐 자본이 없어서든 인기가 없어서든 이런저런 소문이나 계기를 타고 알려져서 역주행이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로망을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는 판타지인데 이 역주행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 뭔가 여자친구라고 하는 그룹 네네. 있죠. 걸그룹 여자친구. 예. 역주행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 그 1군 그룹이 됐죠. 유명한. 예. 예. 근데 원래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가 역주행을 했다 그래요? 뭐 인기의 역주행 꼭 순위 차트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그 직캠 때문이었다고. 네네. 그 유명한 직캠 있죠. 그 꽈당 직캠 이래가지고 그 비가 와서 무대가 굉장히 미끄러운데 계속 넘어지는데 계속 일어나서 그 안무를 끝까지 하면서 무대를 끝을 마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죠. 그 직캠 보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외국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네네. BBC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뭔가 그게 좀 짠하면서도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워낙 예쁜 친구들이니까 네네. 또 귀엽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자극을 했는데 그리고 엑시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또 이쪽에 옛날 분이시구나. 옛날 분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엑시드 나왔습니다. EXID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핫이라 핫. 핫 세스. 핫 EXID. 예. 예. 참네. 아 이거 뭐 LG 럭키 금성이라고 하시든가. 네, 아이 뭐 그렇게 하셔도 뭐. 엑시드. 아, 신선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EXID의 리더가 한이죠. 한이 씨. 리더는 한이가 아닌데. 네. 네. 한이 리더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에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장 주목받는 유명한 네네. 분이 한이 씨인데 원래 EXID가 안 뜨던 걸그룹이었는데 그렇죠. 이 직캠으로 떴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팬들이 그런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직캠, 세로 직캠, 이제 그 원래 가로 길이를 더 길게 찍는 게 보통인데 이제 요즘 직캠 한 멤버에 집중하려고 세로 직캠을 찍어요. 근데 당시에 EXID 그럼 전신이 다 나오니까. 그렇죠. 길쭉하게 나오니까. 모든 프레임을 사용해서 꽉 네. 채울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혁명적인 변화긴 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콜럼부스의 달걀 같은. 근데 그걸 찍으신 분이 그 EXID의 팬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분이 잡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저것 다 걸그룹 다 좋아하시는 그런 행사를 다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잡덕. 예. 뭐 야구에도 뭐 잡팀이 있고.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근데 그분이 그 한이라는 멤버의 그 위아래 공연 영상을 직캠으로 찍었는데 거기에서 한이가 너무 매력적으로 찍히신 거죠. 한이 씨가. 그런 걸 이렇게 전륜이라고 하죠. 전륜하다. 근데 제가 봐도 오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봤는데 이게 동양인의 신체가 아니에요, 일단. 네네. 워낙에 매력 있는 분이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묻혀있던 음원이 차트인을 하더니 역주행을 했죠. 그리고 난리가 났죠. 여자친구의 꽈당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그다음에 한희 씨의 어떤 그 직캠 굉장히 섹시하신데 네. 사실은 이게 두 개 보면은 달라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한희 씨의 몸매는 그냥 잘나게 타고난 거잖아요. 네네. 뭐 물론 그분의 예능감이나 뭐 노력의 그것도 있지만,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그 계속해서 비에 젖은 무대에서 7.8개 하는 거, 네네. 꽈당 넘어졌다 이런 네. 이거는 눈물 나는 어떤 노력의 짠함 네네네. 같은 건데 말하자면 한희 씨는 타고나기를 엄친하고 몸매 엄친하고 예, 예. 근데 꽈당은 어떻게 보면 그 뭐 알바생들의 서름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카테고리이면서도 결국은 둘 다 애정을 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서사인 거예요. 이 상황과 저 팀에 몰입하게 되는 내가 저 팀에 몰입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건 서사거든요. 저 사람과 나 사이의 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팀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 팀을 좋아하고 나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역사가 쌓이면서 몰입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들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주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나 뭐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들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튜브라든가 SNS. SNS들이에서 공유가 되면서 사실 이런 게 진짜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이 된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예, 커뮤니티에서 예. 공유가 되면서 이 말 그대로 입소문이죠, 이거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매력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히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히트의 과정 자체가 순위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신나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 감정이입이 되고 이게 말하자면 이 늪에 빠진 사실 대부분의 아이돌들도 처한 현실이 지금의 청년 친구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소수만 네, 생존에 네. 성공하고. 네. 근데 그런 운명에서 자기가 발견해내고 발굴해내고 네. 관심을 가지게 된 이 사람들이 역주행하는 게 자기 동시에도 얼마나 쾌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언더독 이제 무슨 뭐 FA컵 같은 축구 대회를 하면은 뭐 4부 리그 직장인 팀들이 결승까지 올라서 이런 언더독들이 성공하는 이야기는 사실 전 세계 보편적으로 다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지. 몰입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연예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음. 거죠. 그거를 결과로서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차트에서 역주행인 거죠. 그 결과로서. 그래서 그 역주행은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역주행 네네네. 얘기를. 그리고 이제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발굴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함께 한 거고 진짜 팬들이. 발굴된 과정이 정확하게 인덱싱이 돼 있죠. 이렇게 여기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죠. 뭐 직캠이다, 꽈당이다. 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네. 벌어졌고 이런 것들이 있고 눈물나게 7.8기 하는 거나 타고난 몸매의 잘남이나 그게 인기를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자격주의? 그렇죠. 인정을 받은 거죠. 아, 이렇게 괜찮은 애들이 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 라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리프레시하는 계기를 만들어줬죠.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적어도 이 친구들의 성공은 공정하다. 치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도 주니까 네네. 그 역주행이 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 지지를 받게 됐는데 그런 신나는 서사, 감정적 지지 이게 닐로라고 하는 아티스트한테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사실 자연스러운 입소문이라는 게 사실 바이럴 마케팅이 추구하는 바잖아요. 그죠.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바이럴 마케팅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한이의 직캠이라든가 꽈당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윤종신 씨의 존니 그 라이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고 입소문을 타게 만드는 게 사실 바이럴 마케팅이 목적하는 바인데 이건 선후 관계가 바뀌었죠. 그쵸. 이런 일이 있다고 주장하는 마케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실은 저쪽에서 좋아요가 100만 개 찍혀있다 치면은 누가 찍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자체도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선후 관계가 역전이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 하면서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라는 건 후반형적이거든요. 보통 그래요. 근데 이제 선반영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기대치가 높을 때. 그러니까 이미 히트한 상황이 현실에서의 상황이 먼저 있고 그 결과치로서 성적은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아, 그쵸. 예, 근데 차트 성적이 시작부터 예를 들어서 높다 1위거나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나 전작이 정말 훌륭한 명작이었거나 기대가 높아. 워낙 인기팀이거나. 예. 네. 그러니까 얘가 뭐 한다 이러면은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주식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차트 1위를 찍는 경우는 전작의 기대치가 제일 커요 사실은. 전작의 기대치가 크거나 아니면 예능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음악 외적으로라도 화제가 이미 돼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유명 기획사의 이제 야심작 이래가지고 네. 신인이지만 뭐 JYP의 새로운 뭐 보이그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르지만 뭐 박진영 씨가 엄청 공을 들였다더라 뭐 이런 뭐 얘기를. 이수만 씨가 자기 돈을 써서 만들었대더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으면은 기대치가 좋으면 올라가겠죠. 그죠. 뭐 굳이 아이돌 산업이 아니더라도 왜 그냥 유명 프로듀서가 폴 맥카트니가 뭐 한 옛날 휘성 씨가 처음 떴을 때 했던 마케팅이 그거잖아요. 네네네. 서태지 씨가 듣고 네. 인정했던 가창력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양현석 씨가 굳이 서태지 씨한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역주행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그 닐로라는 분의 역주행은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럼 다른 것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팬들이 딱 보자마자 알아차렸다는 거는. 그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까 이제 김진우 그 강원차트 김진우 연구원이 그 쓴 거를 보시면 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지금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서사가 없다라는 게 사실 핵심인데 김진우 의원은 서사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별다른 계기가 없었다. 화제가 되는 계기가 없었고 사실은 최근 그 역주행 사례 보면 멜로망스의 선물이라던가 그 존니라던가 윤종신 씨의 존니라던가 혹은 모모랜드의 뿜뿜 같은 노래들은 계기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차트 10위권에 올라갈 때쯤이면 난리가 났었어요. 그지. 나도 네. 모모랜드의 뿜뿜이 거의 1위쯤 됐을 때는 오히려 충분히 너무 많이 듣고
그렇죠. 이미 이제 소진됐을 그 느낌에서 이제 그냥 결과치로 아까 후반형 느낌으로 네. 1위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음원 소비라는 게 사실은 차트에서부터 소비하지 않아요. 보통은 왜냐면 유튜브로 먼저 듣거나 뭐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다 보니까 오다가다 들으니 좋네라고 해서 찾아 듣다 보니 순위가 올라가는 거지. 순위가 좋다고 왜냐면 애초에 순위가 좋지가 않으니까 순위가 좋지가 않으니까 순위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앞에 말씀드린 기대치가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 닐로 씨 같은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노래가 작년 10월에 출시가 됐어요. 네. 되게 꽤 됐네. 네, 꽤 된 노래예요. 작년 10월에 출시가 됐는데. 아이고 반년이 됐네. 네.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리메즈 엔터랑 계약을 한 게 3월이에요. 네. 그리고 3월 말부터 차트인을 했는데 3주 만에 1위를 찍은 거예요. 차트인. 그러니까 그 3주 전에 600이었어요. 멜론 기준으로. 600이었는데 차트인을 하고 차트인 한 다음 날 90위대에서 갑자기 40위대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블로그에 블로그가 아니라 저기 페이스북 페이지에 닐로 역주행 중이란 글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기계적이고 부자연스럽게 올라갔다면서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심지어는 아직 차트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올라갈 거야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댓글은 별로인데 예. 그 댓글이 별로인 거에 비해서는 그 좋아요 수인가? 네. 그건 뭐 엄청나게 많고 뭐 좋아요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많지도 않고 공유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마치 이 페이스북 운영자는 역주행할 걸 알고 있었나? 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홍보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위 밑에 있을 땐 그래프가 안 보여요. 네. 근데 급속도로 올라오니까 아이돌 팬들이 주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예. 그러니까 아이돌 팬들이나 그런 음원 사이트를 많이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재기에 대한 의심을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그건 우리 JYP가 네. 실제로 있다. 그것은 존재한다라고 이미 그러니까 왜 그 전까지는 마치 그 정황만 있다 보니까 전설 속의 용처럼 네. 해자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사실 그때 JTBC에서 뉴스룸에 출연을 직접 하셨죠. 그때 이미 그 용은 있다. 존재한다. 네. 이건 사실 이제 이미 그 내부자가 얘기한 거라서 거기에 대한 진위 논란은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불필요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사재기가 있는데 사재기의 문제, 사재기가 어떤 식으로 누가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어둠의 업계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주지의 상식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럴 때 왠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산업화 세대, 네. 386 세대 분들까지도 정경유착이나 비리에 대해서 항상 하는 말이 적당히 해먹는다. 이게 적당이란 말을 하거든요. 네네. 눈치껏이란 말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있는 비위 행위라면 네네. 사실은 업계가 돌아가는 방식은 어느 정도 눈치코치를 지키는 거예요. 네네, 현실의 그렇죠. 차원에서.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닐로에 대해서 어그로가 잔뜩 끌리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땐 뭐냐면 얘네 왜 이렇게 노골적이냐라고 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재기는 정황만 있지 특정될 수가 없어. 아직 증거가 정확하게 발견된 건 없어요. 그래서 사재기를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정황이 너무 노골적인 정황들이 있죠. 한 게 뭐죠? 50대 이상 쪽에서 절대 네, 절대자였던 아모르파티를 이겼어요. 아모르파티보다 위에 있고. 말이 안 되잖아. 예. 거기다가 아까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김진우 의원 글을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트 3위 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래프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첫 번째로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제일 이상 차트인을 새벽에 계속 새벽마다 3위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3위권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당시에 엑소가 컴백을 했어요. 화력으로 따지면 국내 최강. 그 팬덤 규모로 따지면 엑소와 방탄이 비슷하게 헤비급인데 엑소 팬덤이 좀 더 오래되다 보니까 조직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차트 공략을 굉장히 잘해요. 그 전쟁터에서 가장 무섭다는 경험 많은 노병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엑소가 연차가 좀 되다 보니까 많이 그 팬들이 코어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직력이 높아요. 근데 이 조직력 높은 팬덤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 구 비스트 팬덤. 이분들은 보통 반농담으로 팬덤의 90%가 스밍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코어만 남은 조직력 높은 그런 팬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새벽 차트라는 게 어떠냐면은 새벽 차트는 새벽에 음악 끄잖아요. 그렇죠. 새벽 1시, 2시에 음악 들으시는 분도 많긴 한데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음날 학교고 아침에 이제 회사 가려면은 12시가 넘으면 거의 꺼요. 그래서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게 한 11시, 12시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 되면은 이용자 수가 제일 낮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끄고 자잖아요, 우리는 플레이어를. 물론이죠. 네, 끄고 자니까 다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전체 이용자가 쭉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스트리밍을 돌려놓던 팬덤, 대형 팬덤들의 곡들이 1, 2, 3위로 올라와요, 쭉. 그 사람들은 잘 때 안 끄거든요. 꺼놓고서 음소거하고 그러고 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팬덤들의 무도 한스밍하는 곡들이 차트 1위로 싹 올라오는데 닐로가 그 사이에 올라온 거야. 닐로의 곡이. 그러니까 추이상으로 이제는 이 시간대는 거의 아이돌 팬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뭔가 위아래 올라가는 건 거의 아이돌 팬덤들이었던 것인데 갑자기 닐로가 올라왔어요. 그 사이에도 그 사이마저도 치고 올라가. 예, 그냥 이제 이해했어요. 기자들은 예. 이거 뭐지? 나쁘다는데 요 정도지만 네네네. 그 팬들은 이게 정말로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기자들이 들으면 이게 방금 들으셔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예.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새벽에 여기까지는 홍 작가님 듣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근데 여기까지는 기자분들도 이해를 했어요. 이 다음이 뭐냐면 새벽에 차트의 1위를 팬덤들이 최대한 높은 수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벽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1위 곡이 있으면 그걸 그냥 돌릴 거 아니에요? 아하. 그렇죠. 근데 근데 남자 아이돌은 슬프게도 이 패턴에 일반인들이 익숙해져서 미안하지만 걸러요. 남자 아이돌 곡이네? 아이고 이것들 또 차트를 새벽에 점령했었구나 하면서 걸러요. 즉 여성 음악 팬들은 아니 대부분의 그냥 일반인들이 팬덤이 일반인들. 아니신 분들은 남녀의 오케이. 문제가 예, 아니라 그냥 팬덤이 아니신 분들은 남자 대충 아이돌 그림 그려진다 이거죠. 네네네. 새벽에 또 이제 남자 아이돌 곡들이 또 있었네. 그러면 싹 걸러져요. 6시간 넘으면 싹 걸러져요. 그런 남는 곡은 뭐냐면은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대중적인 곡들이 남아요. 차트 상위권에. 그러니까 전날 10시, 9시까지 1위 하던 곡이 새벽 되면은 남자 아이돌 곡에 밀려서 한 10위권까지 내려갔다가 6시만 되면 귀신같이 복귀를 해요. 6시, 7시가 되면. 그런데 웃기는 건 그럼 닐로의 곡은 팬덤형 곡이 아니잖아요. 팬덤이 엑소만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 차트를 엑소만큼의 팬덤의 숫자와 버금가는 리스너들이 들어주다가 그러면 이 얘기는 일반인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일반인들이 몇만 명이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 노래를 들었단 소리야. 근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곡이니까 이 곡 성격상 새벽 차트가 끝났을 때도 남아있어야 돼요. 네. 근데 떨어져.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엑소와 또 이제 같이 슥 내려가가지고 한 18위쯤 잠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 아이돌들 패턴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닐로는 개인 발라드 가수인데. 네. 근데 그러다가 다시 새벽에 와서 1위를 하도 요 패턴을 며칠을 반복을 시켰어요. 그 패턴을. 그 패턴을 며칠을 반복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재기가 아니라면 1위를 할 거야는 아니었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1위를 하기 시작한 날이 있어요. 나 차트에서도. 1위를 하기 시작한 날이 있는데 역주행곡이 1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존니라든가 앨런스 선물 이런 대중적인 히트곡들이 1위 할 때 어떠냐면 1위 한 첫날은 출시는 한지는 오래됐었더라도 이제 재발견된 곡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곡같이 움직여요. 역주행을 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는 곡이니까 되게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음악을 듣기 시작한 6시부터 9시 올 때 출근 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용자 수가 제일 많아. 출근길에 음악 듣죠 다들. 네. 그 타임에 이거 뭐지? 좋은 곡이네. 내가 좋아했던 곡이네. 그리고 이 곡이 좋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붕을 찍는다 그러죠. 점유율이 급상승하면서 그래프가 천장을 때려요. 보통은. 혹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 닐로의 곡이 첫 1위를 6시, 7시 차트 1위를 하던 날 지붕을 한번 딱 치더니 그 다음에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존 곡이랑. 그래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히트해서 역중에서 올라온 곡은 1위를 한번 일단 새벽에 찍어서 아침 출근 시간에 1위가 됐으면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아오지를 않고 2위 곡이랑 추이가 비슷하게 가는 건 거예요. 아무래도 한정적인 팬보다는 굉장히 대중에게 지금 넓게 네, 각인된 노래니까 네네네. 당연히 그게 좀 쉽게 안 떨어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좀 고공상승 네네. 그 고도를 유지해야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아이돌 팬들의 어떤 집단 작전과 예, 예. 움직임이 같다. 이상하잖아. 낮 차트 새벽에는 팬덤형 그래프처럼 움직이고 네. 낮에는 대중형처럼 움직이는데 문제는 대중형처럼 움직일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신곡 히트곡처럼 움직이는데 히트곡처럼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히트곡이 1위를 찍은 그날의 그래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 2위하고 그래프가 동기화된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2위와 예.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때 당시 2위 곡이 트와이스의 신곡 What is Love이라는 곡, 이제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그 곡인데 이 곡은 댄스곡이에요. 네. 댄스곡이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으면 댄스곡 이제 위너의 노래나 이런 것들 신나니까 이제 기분 좋으려고 이제 밝은 곡을 아침에 듣잖아요. 근데 닐로의 노래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발라드, 전형적인 발라드예요. 그런데 곡의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트와이스는 팬덤하고 대중형이 섞인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트와이스 그래프는 5분에 살짝 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추이가 무난하게 이어지는 대중형이 이어지는 그래프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닐로의 곡은
그냥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발라드란 말이에요. 팬덤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그래프가 똑같이 5분 상승을 했다가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프가 동기화된 것처럼.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의심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네네. 2위와 어느 정도의 격차를 두고 자동적으로 움직이게끔 어떤 시스템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걸어놨다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아니 근데 봐봐요. 네네. 그 그래프를 저도 봤는데 네. 너무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아까 그런 경우도 사실 종종 있긴 해요. 왜냐하면 곡의 성격이 비슷하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곡의 성격이 완전 반대라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는데 예, 그래프가 멀리서 보면 거의 같아 보이는 정도 예, 예. 예. 정도가 아니라 네.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이게 네네. 가능한다는 그러니까 게 기존에 그런 사례가 없었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네. 않은데 앞에 이미 의심받은 정황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고등 래퍼가 요즘 히트하고 있잖아요. 네, 있죠. 고등 래퍼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있는데 고등 래퍼의 노래가 지금 2위, 3위를 트와이스와 함께 오락가락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트와이스가 2위를 하고 있을 때는 트와이스랑 동기화된 것처럼 그래프가 비슷하게 가다가 고등 래퍼가 2위를 하잖아요. 네. 잠깐 헤매다가 고등 래퍼랑 같이 움직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 그 외에도 더 디테일한 것들이 이상한 게 많은데 고등 래퍼가 마치 1위를 할 기세를 치고 올라가는데 둘이 그래프가 만나잖아요. 그럼 마치 누군가 그 그래프를 보고 있다가 팬덤에서 총공을 한 것처럼 네. 그래프가 다시 상승을 해요.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중적인 곡도 꼭 대중적인 곡이 아니더라도 그 그래프가 그려질 때 요 추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내리거나 자연스럽게 올라가나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끊긴다는 건 인위적으로 뭔가 개입됐을 때 예를 들어서 팬덤에서 총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무슨 TV에서 그 곡을 언급했거나 뭐 어떤 계기가 있어 이게 사람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급상승, 급하락이라는 건 네. 계기가 있어야 네. 돼요. 근데 고등 래퍼 노래가 1위를 할 것처럼 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래프가 만나는 순간 위로 갑자기 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예. 더 많은 폭으로.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고등 래퍼 신곡으로 해서 히트를 한 고등 래퍼보다 더 빠른 추세로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는 소리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말은 안 되는데 멜론 쪽에서는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입소문? 네네네.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이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네네네. 네. 근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만약에 이게 의도다. 지금 닐로 사건 네. 이게 그럼 이건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바이럴 트롤링이지. 만약에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이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라고 이제 그쪽은 리메지 엔터 쪽에서 주장을 하는데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라는 게 그 효과라는 거는 서서히 퍼지는 거잖아요. 네. 서서히 퍼지고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새벽 2시에 광고를 한다고 해서 새벽 2시에 이용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에요. 근데 닐로 측의 주장에 의하면 바이럴 마케팅의 노하우에 의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나 그 노하우는 회사 기밀임으로 밝힐 수는 네, 없다라고 뭔지 알 얘기를 수 한단 없죠. 말이야. 근데 그 인과관계 바이럴 마케팅과 음원 차트에서의 성적이라는 게 별다른 연관관계를 발견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100위 안으로 차트인을 하고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요 과정에서는 뭐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미시적인 관점에서 팬들이 관찰하는 3위 안으로 들어와서 5분 단위로 다 보는 팬들의 데이터, 쌓은 데이터를 놓고 보면 본 적이 없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추이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런 거지. 첫째, 계기. 방송에서 터졌다. 검색어가 급상승해서 누가 뭐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닐로를 듣는다. 이런 거 있잖아. 윤정은에게 닐로를 선물했다. 뭐 이런 거가 아니면 급상승이란 건 딱히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고 보통은 자연스러운 그렇죠. 거죠. 대중형인 곡은 더더욱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급상승은 어떤 의도가 개입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자주 보던 의도는 아까 말한 총공이라고 말하는 어떤 팬덤이라든가 그런 의도들이 개입하는 건데 닐로는 그런 의도가 발견된 적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그런 수직 상승 같은 것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그 고딩 래퍼의 예까지 보자면 마치 느낌이 그냥 제가 듣긴 그래요. 이 닐로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보고 있다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움직임이. 근데 그렇게 역설적인 게 이건 대중형이라며. 네네. 대중적인 곡이라며. 팬덤형이면 그 정도 팬덤이잖아요. 그러면은 난리가 났어야 돼요, 이미. 그 팬덤들이 실체가 왜 예를 들어 엑소나 우리 방탄을- 주변에 보여야 돼. 그렇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난리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적어도 그 사람들의 팬질의 흔적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네. 여기 게시판에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분들이 워낙 샤이하고 조용하신 분들이 티를 안 낸다고 쳐도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라든가 모여 있는 곳이라든가 네. 뭐 하다못해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많잖아요. 뭐 닐로라는 아니 그 사람의 최소한 그 별점 매긴 그 횟수는 남아야 되잖아. 별점도 별점도 조작을 해놨다고 의심된다.
그거는 거의 뭐라 해야 되지? 거기 보면 멜론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좋아요라든가 네. 이런 숫자가 있는데 하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그 숫자는 그거는 거의 그 작업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게 곡이 나온 지 아무리 오래됐다 쳐도 인지도가 없는 사람인데 대형 아이돌 팬덤하고 거의 같은 숫자에 왜냐하면 대형 아이돌 팬덤의 아이돌 곡들의 좋아요 수가 높은 이유는 그냥 리스너들은 노래가 좋으면 그냥 좋다 생각하지 그 사람 자리까지 찾아가서 하트 안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리메즈 엔터테인먼트의 이시우 대표라는 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가 예전부터 벌려온 사업에 대해서 네. 어떤 합법성과 적법성, 예, 그다음에 어떤 바이럴 마케팅의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그 본인 편의에 맞춰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박 박사 얘기한 걸 보면 또 그런 거야. 방금 그 하트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중형이라며. 네네. 근데 사실 그 하트를 찍는 거는 적극적인 팬질의 행위니까 그건 사실 팬덤형이잖아. 네네. 근데 또 여기서는 팬덤의 어떤 증거가 나오고 여기서는 대중형의 어떤 증거가 나오고 그래프가 어떤 시간대는 팬덤형인 것 같은데 어떤 시간은 대중형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종잡을 수 없음 때문에 네. 지금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거의 무슨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건 이 노래는 결국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처럼 전 국민이 밀어주는 곡에 플러스 예. 엑소와 방탄을 트와이스를 합친 것만큼의 조직적인 팬덤이, 팬덤이 움직인다. 존재하는 예. 이런 거는 내 생각에 한국에서 서태지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려면 이게 말이 되려면 닐로는 지금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고 전국적인 국제적인 서태지 지지를 급이지, 받는 서태지. 그런 그러면서 아티스트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은 팬덤도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미 월드스타까지 아니라 최고의 한류 스타여죠. 그러니까 전제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뭐 있냐면 신곡이 치고 올라와도 그거보다 더 많은 이용자 수를 순식간에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나쁜 뭐 불법이나 편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로 설명을 하려면 충족시켜야 되는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 서태지 말고 없다니까. 서태지의 난 아래요랑 그리고 서태지가 나중에 컴백홈이라는 아니에요. 서태지 이상이죠. 지금 50대 이상층에서도 그죠. 아무런 서태지보다 파티 많이- 1등이잖아. 그치 서태지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의 반도에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태지한테 1, 20대가 보였던 반응을 4, 5, 60대도 보여야 그렇죠. 지금 이 결과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아까 우리 어제 방송했던 제가 표현했던 반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건 서태지인데 네. 지금 서태지보다 상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 말은 뭐냐면 닐로라고 하는 가수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역사적 현상으로 예. 500년 1000년 후에도 역사책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에 잡히거나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뭐 이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체감이라는 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대라고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리메젠터 쪽에서 실제 인터뷰한 걸 보면은 밤에 차트가 엑소보다도 더 많이 듣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면요. 아니 밤에는 발라드를 더 많이 듣잖아요. 라고 해명을 해요. 근데 이건 해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발라드 끝판왕이 최근에 가장 히트했던 존니하고 멜로망스의 선물도 새벽 차트 1위 못했어요.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한다라고 하기엔 대중들이 좋아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좋아하면서 히트가 많이 된 가수가 아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은 못했지만 한 문장이라도 뭔가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네. 그냥 문장을 하나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유조차도 새벽에 엑소랑 같이 컴백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유도 새벽에는 한 10위권으로 쓸려 내려가요. 그랬다가 아침이 되면 6시쯤 돼서 남자 아이돌 노래는 미안하지만 저는 안 듣습니다. 거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닐로는 그때도 버티고 출근 시간에도 버티고 낮에 누가 치고 올라갔으면 그것도 버티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요즘 시대 기준으로는 엑소만큼의 팬덤 거기에 뭐 아이유나 윤종신 정도의 대중성. 그렇죠. 근데 이 이전에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닐로의 그래프 형태를 이렇게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이전에 나왔던 리메즈 엔트에서 나온 또 다른 가수와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그게 장덕철이란 팀의 노래인데 그분까지 같이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도 사람들이 뭐야 이거는 이라는 말을 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무슨 노래야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했는데 그때는 역주행곡이래 페북픽이래 라는 말로 다 넘어갔어요 일단. 그리고 그 노래가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노래가 의외로 노래를 그래서 창에서 그 10위권 안에서 계속 네. 그 청아 씨의 롤러코스터처럼 네. 붙박이 곡이었어요. 네. 그런 곡인데 그런 곡 노래는 들을만 했나요? 저는 사실은 제 취향은 아니긴 해요. 그런 곡들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 나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근데
그건 히트된 이후의 얘기고 히트하기 그 상위권에 나타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그래프가 똑같더라는 거야. 이 양상이. 그래서 이런 문의점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지금 언론에서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특히 그쵸. 이제 이제 가온차트 김진우 의원의 저격이 되게 컸는데 그분의 기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메이저 언론부터 해가지고 한밤의 TV연에 뭐 여러 곳에서 인터뷰도 하고 해명도 이제 요청을 했는데 리메지 측의 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 새벽이면은 발라드 듣기 더 좋은 시간 아니냐 정도의 해명만 있고 자기들은 불법적인 걸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걸 사실 기술적으로 해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멜론밖에 없어요. 팬들은 결과치를 보고 정황을 찾는 거지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혹은 아닌지는 해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물증 네. 여기 있어 얘들아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멜론 측은 기술적 이상,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니 지금 이게 시스템 문제가 아니잖아. 네, 시스템적 이상은 답변이 그래요. 시스템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상 추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더 가관이었던 거는 이제 그 기사가 삭제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사 추이가 이상하다라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멜론 측에서는 저희는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 추이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플랫폼 시스템을 갖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 가장 안 될 사람들이잖아.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유통업자인 거예요. 그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고 그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거래 정지시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근거가 거래량이나 그래프 추이가 이상하면 알고리즘에서 걸러서 일단 정지시킨다거나 조사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실제로 네. 왜 개인 투자하시는 그 주식 투자자분들 네. 운 좋게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10중 8구 그 금감원에서 전화 온대요. 예. 예, 방문해서 한번 봅시다. 예. 작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장치가 다 있잖아. 예. 그리고 예를 들어 하다못해 수도 있잖아요. 수도나 전기. 그것도 갑자기 많이 쓰거나 갑자기 안 쓰면 전화 오잖아요. 무슨 그죠? 일이냐고. 그게 사실은 그냥 그 수치를 측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스템적 이상은 아니지 그게. 그냥 누가 많이 썼구나지. 그럼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스템적 이상은 없다. 그게 답이 끝이에요. 그럼 궁금한 건 그런 거지. 이용자가 늘거나 많거나 혹은 잘못되거나 어떤 그런 거면 예를 들어 네. 최근 네이버가 네. 그 추천수 그것 네네.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잖아요. 그렇죠. 댓글수 네. 추천. 네. 근데 그걸 보면은 결국 이 추천을 누른 사람이 로봇인지 중복 뭔지 무슨 어떤 계정인지 뭐 아따시 1, 2, 3, 4, 5, 6, 7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니면 그냥 뭐 미친 듯한 노가다인지. 그러니까 어떤 조작에 의한 건지 알 수가 없고 근데 그것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렇죠. 그 명예가 훼손되면 네이버란 플랫폼의 어떤 수익이 기대 수익이 저하될 거잖아요. 앞으로 네이버 안 써. 네이버에서 나온 뉴스는 아니, 기업의 뭐가 명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거죠. 그건 기업의 어떤 그 이득에 네. 직결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니, 왜 멜론은 이렇게 하는 멜론보다 큰 회사인 네이버가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걸을 줄 몰라서 검찰에 고발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더 조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도 조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다 외부에서 제3자가 와서 공증을 해줘야 신뢰성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뭐. 그래서 그런데 멜론 측에서는 그냥 이상 없다. 자기들도 모니터링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끝. 네, 끝이고 더 재밌는 거는 이거는 그냥 묵살인데요? 네, 묵살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지? 얼마 전에 옛날에 엠블랙이라는 남자 아이돌 팀을 했던 지오. 네, 지오라는 멤버에서 지금 이제 그분이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게 화제가 되니까 이 사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봤다. 그런 일이 있는 거를 그런 제안을 받는 걸 봤다. 하는 걸 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지는 그분도 몰라요. 그럼 뭐 이런 업체에서. 예. 그 얘기를 갖다 뭐 대기실에서 2PM 멤버들한테 했더니 자기 회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했는지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 박진영 씨가 네. 그 JTBC 나왔을 때 2015년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하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이 됐는지 사건 종결이 됐는지 또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호 씨 말에 따르면 그게 사건 종결이 됐는데 아마 증거 불충분이었는지 뭐 이런 건 자기 잘 모르겠는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이슈가 뭐냐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였어요. 피해자라는 게 우리가 어제 일부에 말했지만 법리라고 하는 것은 네. 공정하든 안 하든 뭔가가 특정돼야 돼. 그렇죠. 죄가 발생하는 건데 법리적인 사재기를 차원에서는. 했는데 누가 피해를 받았냐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순위가 2위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2위가 된 거는 말 그대로 곡이 1위보다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맞아, 이게 모호하다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 이건 고발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네이버가 고발한 것처럼 멜론이 업무 방해 혐의가 의심된다라고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까 대표님 질문했지만 멜론의 입장에서 자기 회사의 공신력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멜론은 네.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과연 플러스인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나는 아, 그건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무조건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공신력이나 이런 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태도를 지금 유지해서 해도 될 만한 그게 이익이 무슨 있는 말인지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멜론 측에 떨어지는 경제적 불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사재기든 뭐든지 간에 매출이 발생했잖아요. 매출이 발생했어요. 거기다 피해 사실도 본인들이 굳이 업무방해 순위를 조작해서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라는 명예에 해당하는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심지어 그것도 공식적으로 사재기라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것도 떨어질 일이 없겠죠. 의심만 받지. 사재기가 됐든 뭐가 됐든 손해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출은 이미 가짜로 재생을 했던 뭐 공장을 돌렸던 이미 재생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매출은 발생을 했죠. 요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팬들의 무한스밍이든 네. 팬들의 총공이든 이런 한 업체의 작전이든 네. 뭐 작전이라고 가정하면 네네. 어쨌든 사재기도 매출이고 네. 어쨌든 멜론의 입장에서 앉아서 돈 버는 거다. 그렇죠. 팬덤 스밍조차도 사실은 팬덤 스밍도 말이 많은데 그냥 팬덤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편법을 써서 순위 띄우기를 하려고 하는 요 시도들조차도 멜론 입장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매출을 플러스예요. 여기 손님 한 명 더요 밖에 아닌 거예요. 그 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 고발해 조사를 했어. 조사를 시작했다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서버 조사 당하겠지. 거기에 개인정보 봐야겠지. 거기다가 만약에 사재기로 밝혀진다. 공신력 떨어지지. 그럼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욕을 먹겠죠. 그렇게 해서 공신력을 회복한다 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사재기 막아야죠. 그리고 팬덤들의 그런 중복스밍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필터링을 한다 쳐. 그러면은 이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 때 얻는 것은 매출 저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 말씀하신 특히나 우리는 왜 보통 이제 일인 거잖아요.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네거티브한 일이 생기면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또 외부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저기가 그래 저렇게 바로잡으려 노력하는구나가 아닌데 한국적인 건 사실 이 반대잖아요. 쉬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선생님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이 사람을 오히려 공공연하게 밝히고 해고하고 우리 학교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거에 더 잘해보겠다라고 공표하기보단 사실은 덥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보아왔던 일들이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저는 봐요. 네. 저는 이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네. 한국이 좀 더 고도화되어 있는 부조리겠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 네. 어떤 집단이 자기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빨리 환부를 제낀 다음에 공개해서 그거를 빨리 개선해가는 방식도 있지만 보통 덮는 방식으로 진행되어가는 네. 전형적인 방식이고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네. 예를 들어 서버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심지어 무슨 캠페인도 해야 될 것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발생시키는 부가적인 비용들 네. 지금 상태로 돈을 벌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통해서 장단기간에는 이미지 실추와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 그것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사실 효과는 없고 비용만 드는 일인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굳이 하지 않지만 이게 밝혀졌어. 진짜 밝혀져 버린 거야. 누가 내부 고발자가. 사실은 웃기는 게 그건 모르겠는데. 이 대표님 말씀대로 사재기가 예를 들어서 밝혀졌어요. 어떤 업자가 의도적으로 양심선언 했어. 해킹을 했던 그런 사재기 자체는 범죄니까 예를 들어서 했다 쳐봅시다. 그러면 멜론은 피해자잖아요. 네. 사실은 업무 방해를 당한 피해자인데 멜론 입장에서는 그거 밝혀진다고 해도 나의 피해 사실이 밝혀진다 해서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의 허술함이나 허술함만 오히려 밝혀진다 밝혀지는 뿐이지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현상 유지를 하잖아요. 매출 그대로. 그리고 멜론 말고는 사람들이 차트를 신뢰하는 것도 없어. 저기 사람들이 이제 인용하는 차트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차트의 신용도 혹은 네. 이제 음원 플랫폼 이 시장에 있어서 네. 멜론이 가장 공룡이잖아요. 네, 가장 큰 점유율을 5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사이트죠. 아니요, 50%면 완전 독점이잖아. 보통 이제 독과점 시장에서의 선두 기업이니까 그렇게 되죠. 게다가 이것도 있네요. 어쨌든 경쟁하고 있는 게 벅스라든가 네이버 뮤직 같은 게 있는데 네네. 엠넷도 있고 네. 하는데 만약에 그런 류의 오픈된 되게 공정하게 네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오픈한다면 네. 만약 있다라는 전제에서 네. 사재기라는 게 실제로 있고 네. 멜론이 피해를 벗고 있고 네. 그런 거에서 멜론이 공정하게 이 문제를 까고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흔히 말하는 옛날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을 이탈하지 점유율 이탈로
이어질 확률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기 또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벅스, 지니 이런 데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벅스, 지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점유율이 낮으니까. 예. 그래서 대표 선수라서 맞는다라고 아마 본인들도 억울할 거예요 아마. 아니 그 독과점이라는 게 얼마나 꿀 빠는 데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멜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니 벅스 지니와 함께 벅스 지니 뭐 네이버 뮤직과 함께 네이버 뮤직은 사실은 그런 양상이 지금 닐로의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네이버 뮤직에서 닐로의 그 음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잘. 그런데 왜 그러죠? 월드스타인데? 관심 없는 거죠. 네이버를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유난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사재기가 없었다면. 그죠. 그러니까 팬으로만 보면 네이버 유저들의 예. 어떤 성정이 예. 닐로의 그것과 안 맞는다. 그렇지. 성격과. 예.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벅스 지니도요? 그렇죠. 벅스 지니는 비슷한데 멜론만큼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재기 없다는 전제로 하면 이 결과는 네이버 뮤직을 사용하는 유저는 닐로의 음악 취향 쪽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치면 야후 USA 이용자는 귀신같이 철저하게 레이디 가가에 관심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이런 신통방통한 일이 어쨌든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멜론이 예를 들어서 같이 그런 사재기의 정황이 의심된다라고 치면 혹은 사재기의 정황이 지들이 없다 자기들이 못 느꼈다 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했잖아요. 이 얘기 들어보시면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팬들이 제기하는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진짜로. 합리적인데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합리적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의심이에요. 의혹 제기를 안 하면 이거 그렇죠. 장님인 거죠. 이거 거의 이게 태양계 멸망 정도 가능성이야 이거는. 그런데 그러면은 멜론에서 스스로 벅스 지니와 함께 검찰에 찾아가야 돼요. 그게 맞잖아. 나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고발을 해야 돼요. 보통 회사들이 많이 그렇게 행동을 하죠. 네. 안 해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예,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러면은 이 멜론이라는 사이트가 업계 독점 40%에서 50%를 먹고 있는 큰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이버는 그 플랫폼의 독점 완전한 거의 한 80% 먹고 있죠. 거의. 그죠? 완전한 독점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 멜론 그 네이버 입장에서도 시장 장악력만 놓고 따지면 굳이 고발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면 땡인데 명예를 위해서 한 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댓글 조작이나 이런 건 정치적인 이슈가 얽혀 있으니까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정권과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고발을 갖다가 시도를 했는데 네이버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독점 플랫폼으로서 나름의 공신력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검찰 고발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없었다라고 해도 네이버 입장에서 잃는 게 없고 있었다고 하면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멜론은 예를 들어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은 아이돌 팬밖에 없다는 거야. 특히나 여기서 아이돌 팬이 그러니까 아이돌 팬으로 먹고 살면서 아이돌 팬을 무시한다. 그렇죠. 왜냐면 특히나 여기서 이 아이돌 팬이라고 하는 게 웃긴 게 이걸 제기한 사람들은 어쨌든 이걸 쳐다보기 때문에 제기했으니까 아이돌 팬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이 아이돌 팬이라는 이미지는 여전히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회창 시절에 빠순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걔들은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요. 기성세대가 아이돌 팬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극성이다. 유난이다. 아이돌 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사는 그러면서 대기업이 된 멜론 같은 동반자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착취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뭔가 빨대는 꽂은 상태에서 그들의 뭔가 어떤 이 권리신장이랄까? 그런 부분에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 대학로의 그 자취방 그 고시원 하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을 대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고시원에 화장실 청소 안 해주는데 월세는 따박따박 받는 거야. 네. 그리고 이게 악랄한 게 뭐냐면 그 태도 있잖아요. 이 빠순이들, 빠돌이들 극성이다, 유난이다. 쟤들이 하는 말 뭐 그렇지, 라고 하는 요 태도를 리메즈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유난인 아이돌 팬들, 새벽에 차트 교란이라는 아이돌 팬들이 지들 오빠들, 지 좋아하는 애기들 1등 못한다고 열심히 음악하는 애들, 돈 없어서 바이럴 좀 했다는 애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프레임을 리메즈 이시우 대표가 짜서 인터뷰를 했더만요. 그 총명문을 보면은요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행간이 보면은 그 문제의 핵심은 피해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가수들 불쌍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선량한 약자 프레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진정성 있다. 우리 음악은 진정성 있고 쟤들 음악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잖아. 우리는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하는 애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차트를 교란하는 아이돌 정신 나간 애들 때문에 대중에 공개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꾸로. 우리는 근데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음악은 공정하게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이다. 왜? 우리 음악 진정성이 있어서. 나님은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받을 것이다. 진짜 음악, 리얼 뮤직이니까.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도 약간의 편법은 있을지 몰라도 이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저 대기업에서 나온 아이돌이나 대형 가수들을 틈바구니에 살아남으려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자기들이 쌓은 노하우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렇게 했고 우린 그걸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룡들 틈바구니에서 먹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고 우리 가수들 힘든 상황에서도 노래 열심히 부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런 사건의 실태를 아는 사람들은 빡치죠. 열받죠, 되게 화가 나죠. 되게 뻔뻔하잖아. 네네. 근데 여기 이런 행위, 이런 피해자 정치, 약자 정치 네. 이런 행위를 또 비판하는 용어도 있잖아. 현대에는 감성팔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이 사태가 되게 비열하다고 등이 비열하냐면 일단 저 쇼미더머니 가끔 보시는 팬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쇼미더머니 보시면은 매해 빠지지 않고 당연히 아이돌 출신의 래퍼가 등장하고 네. 거기에 매회 빠지지 않고 가사의 대부분이 바로 그걸로 채워진 게 있어요. 아이돌이 잠각하고 있는 음악 세계에 예. 나니 마따시가 진정한 진정성으로 예. 뭐 하면서 그런 걸 비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 전까지 꽤 많이 보이는 방식이었죠. 쇼미더머니에서 성공해서 만약에 되면은 아이돌 출신의 뭐 어떤 보컬리스트와 피처링도 하면서 음원 상수를 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사람들도 이제 안단 말이지. 이게 과연 진정성과 뭔 관계가 있나. 그리고 그렇죠. 이제 진짜 젊은 층들은 아까부터 자격주의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네네네네. 젊은 층들은 그 아이돌 팬덤들은 그 자격주의라는 게 훨씬 우리가 저 아이돌 빠순이들 대기업 돈으로 처발라가지고 훈련된 교태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밀하게 자격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좀 믿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SM에서 돈을 뭐 한 몇십억 들여서 나온 팀이야. 그러면은 그 정도의 기획사에 합격할 만큼 노력했을 것이고 얘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만큼 치열하게 연습생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 자본의 세례를 받을 만큼 이수만 씨의 죄송합니다. 그 눈에 띄기 위해서 엄청난 내부 경쟁을 거쳤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격주의라고. 단적인 예로 그 쇼미더머니가 몇 년 이제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히트한 세대들이 나이가 좀 지금 이제 어리진 않죠. 근데 10대들이라는 고등 래퍼를 보면 그 친구들이 대부분 뭐 한림예고 뭐 서울방송연예고 뭐 이런 데를 다녀요. 그 학교에 아이돌들이 같이 다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돌이랑 자신들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태도가 보여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아이돌을 비토하는 애들이야말로 음악을 진짜로 창작하는 창작자도 아니고 내 생각엔 아마추어라는 거지. 왜냐면 왜 그 태도가 비열하냐면은 아니 저기서 춤추고 노래하나 여기서 기타 치고 있나 다 음악을 사랑해서 음악씬에 뛰어든 동료라고. 동료 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야. 동료 의식이 없고 자기는 나의 파일을 뺏어 먹는 적으로 취급하는 근데 거죠. 그러니까 나의 파일을 뺏어 먹는 적으로 취급해서 그래 무한 경쟁에 들어보자 내가 뭐 일을 갈고 노력해주마 이건 차라리 건전하다고 봐. 건전한데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아까 같은 약간의 바이럴을 동원해서라도 나님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의를 바로잡는 길이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그 언더그라운드 애템하는 통기타 치는 네.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랬던 분들이 갖고 있던 그 사고방식 있지. 그죠. 나의 파일을 뺏어 먹는다까지도 난 오케이인데 나는 아티스트고 쟤네는 남사당패야. 그러니까 이게 그 대중적으로도 이런 인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페북픽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페이스북.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아이돌 총공 관련해서 정보를 좀 더 얻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총공팀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재밌는 반응이 뭐가 있냐면 그 총공을 하려면 모금을 해요. 음원 다운로드권도 사야 되고 이용권도 사야 되니까. 근데 모금을 해서 돈이 꽤 모여요. 대형 팬덤은 아마 뭐 액수를 밝힐 수 없겠지만 꽤 크게 모여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 돈으로 차라리 페이스북에다가 바이럴 마케팅 의뢰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인들이 했다는 거야.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페북에서 그런 거 공유하는 분들은 아이돌 음악은 패스하신다는 거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인디 부심, 발라드 부심, 남들이 듣지 않는 거를 듣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거 저분들은.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의 포지셔닝으로 이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음악이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페북에 그 팔로워가 많은 페이지에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기가 별로 잘 안 알려진 아이돌의 그 올려봤자 거른다요, 거른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음악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악을 소비하는 나
그렇죠. 그 그리고- 기분을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리메이즈 엔터의 곡들을 홍보했던 페이스북 페이지의 이름들이 보면 너만 들려주는 음악 라던가 뭐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너한테만 알려준 거야 뭐 라던가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이제 그 트랩을 깔아놓은 거지. 그렇죠. 그런 네. 힙스터들이 걸리도록. 그렇죠. 그리고 힙스터도 아니죠, 그거는. 근데 뭐 거기 힙스터 지망자. 네. 이제 이시우 대표가 예전에 만들어서 히트했던 페이지가 그 이분이 사업 수완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라는 페이지 기억. 그 페이지가 그분 거예요? 네, 그분이 만들었다 팔았대요. 아. 그러니까 그런 기획력이 있는 분인 건 맞아. 안 하려면 좀 어떻게. 근데 그것도 어디를 타격하냐면은 진짜 실력자는 여기 숨어 있어. 그렇죠. 그런 영상들 예를 들어서 뭐 경상대 나얼 이런 거 유명한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돌 음악만 듣는 TV만 보는 대중들은 모르지만 왠지 나는 발견한 것 같은 그 예, 기분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 수완이 좋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수가 좀 네. 얄팍하다. 진짜. 아니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가야 돼. 여기까지 하면 또 반발하시는 분들 네. 계세요. 뭐냐면 아니 그게 아이돌 나쁜 건 음악- 아니에요. 네. 아이돌 음악이 그럼 좋다는 얘기냐? 예. 사실 우리가 이건 인정해야 돼. 아이돌 음악 좋아요. 아이돌 음악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 음악들이 현재 한국의 아이돌 음악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케이팝이라는 위상으로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트렌드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촌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 그 가장 트렌디가 이제 부정적으로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앞서 있는 그리고 가장 완성된 형태의 음악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리고 아이돌 가수들의 역량, 음. 가창력이라든지 그죠. 그 인간에 영향도 대한 세계 이게 최고고. 이거는 세계 최고고 그래서 한류 아이돌 가수들을 이제는 외국의 아티스트들이 1세계 아티스트, 서구권의 아티스트에 따라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준 논쟁으로 따질 거면 아이돌의 곡을 갖고 수준 논쟁을 할 수가 없다고. 네. 아니 그 수준 높다는 건 이제 그 음악 장르를 어. 만든 현지에서 인정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돌이 수준 낮은 곡도 아닌데 그럼 그건 취향의 문제만 그렇죠. 남는데 취향을 갑자기 정의로 그렇죠. 치환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고 비겁한데 어. 정작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한 건 지야. 예. 근데 정의를 먼저 입에 담아. 예. 이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빡치지. 이게 어서 많이 보는 논리잖아요. 진영 논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의도적인 진영 가르기거든요. 네. 진영 논리. 저걸 듣는 사람들은 유난이고 이제 팬이기 노래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도 팬이기 때문에 돌리는 애들. 그리고 나는 음악을 듣고 음악을 사랑해서 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 줄 사람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 저쪽은 가짜, 대중, 자본과 거대 막 자본. 네. 우중이라고 보통 그렇죠. 표현하죠. 네. 어리석은 대중.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 때문에 이 사태의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일반적인 태도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퍼져 있는 태도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버스킹을 한다고 해서 이제 홍대 앞에 나가보잖아요.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홍대 앞에 쭉 나가면. 버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그냥 자의적으로 판을 깔아놓고 아무데서나 아무데서나 이제 음악 같은 거를 이제 공연을 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봐주면 좋은 거고 네네네. 이런 걸 버스킹이라고 하는 거죠. 5m마다 한 명씩 주말에 홍대에 가면. 그러니까 5m 옆에서 앰프 틀고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들이 다 제대로 들리겠어요? 제대로 안 들려요. 심지어 거기서 노래하는 곡들이 보면은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시면 알아요. 대부분의 레파토리도 비슷해요. 사실은. 레파토리 거기서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의 레파토리도 비슷하고 실력도 비슷비슷해. 기본적인 퀄리티가 확보되지 않은 공연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뭐 버스킹이라고 하는 그 네. 특성상 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이보세요. 진정성의 퀄리티가 지금 굉장히 높은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종류의 그런 어떤 이 음악을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하고 어떤 식으로 유통시키냐라는 이 형태만 갖고 마치 수준이나 퀄리티가 확보된 것처럼 인식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런 이제 길거리의 노래 이런 걸 낭만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낭만적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 자체는 낭만적이죠. 아까 얘기한 취향은 예.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그 낭만성을 소비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퀄리티로 오해하는 순간에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만 중요해지고 거기에서 결과물이 뭐냐에 대해서는 차치하게 되니까 자꾸 본질이 흐트러지는 건 거예요. 그죠? 이 본질에 대해서 네. 가장 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찝는 영화 대사를 박찬욱 감독이 쓰잖아요. 아, 예.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각자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아니 난 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네가 못한다는 거야. 그죠? 이게 굉장히 비정한 말이지만 사실 이게 모든 걸 정리하는 문장들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진정성 논쟁은 우리가 눈에 얘기해서 우리 안날람 에피소드에서 네. 그 의미 없는 얘기고 그 개량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 잘하기만 하면 돼. 그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 그럼 남는 것은 그냥 내가 좋은 거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는 그 사이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최소한의 왜 우리
뭐 지금 아까 계속 야구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저기 WBC 무슨 월드 야구 이런 네. 거 나가면 홍 작가랑 저기 박 박사가 손잡고 응원할 거 아니야. 아니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 아니, 아마 글쎄- 그렇게 되겠죠. 아니 근데 LG 팬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팬 입장에서 굳이 꺼져, LG 조용히 해. 팬하고 손을 이렇게 잡고 조용히 해. 근데 이게 그런 게 없는 거라는 거지. 예, 그렇죠. 어떤 동료의식조차 없고 동료를 비토하고 같은 음악씬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의 서로의 열정을 서로가 비토하면서 남의 열정을 짓누르고 까부셔야지만 자기의 열정이 증명되는 이런 식의 그 마인드를 가진 아티스트 젊은 사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그걸 마케팅하려는 그 기획사 사장조차 네. 이걸 가지고 또 그걸 정당하게 논리로 가져다 쓰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건 좀 나쁘다는 거지 진짜로. 우리가 아까 1위 했어요. 네. 결국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1위 만들었잖아. 네. 차트에서. 예. 근데 우리 법리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로 법리적으로는 이게 1위가 못 돼서 뭐가 손해냐 말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의 차원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1위에 노출되면 이득이 있다고 우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위가 되려다가 안 되면 바로 이것을 놓친다라고 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위 하면 좋은 거 맞잖아. 네. 1위 하면 뭐가 좋은 거야? 예를 들어 네. 우리 아날람이 내가 네. 나님이 네. 내 돈 사재를 털었다. 네. 내가 그래서 나도 이제 사람들을 사가지고 네. 우리 이제 저기 내 바이럴 했어. 1위 했다 칩시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1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정말 대선 진리교 신도들이 총공을 펼쳐가지고 1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가 1위가 됐어 얻는 만약에.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확실해. 광고가 더 들어오고 뭐 좀 뭐가 후원이 더 들어오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결국은 팟캐스트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1위를 했을 때 1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 얻는 이익이란 건 사실 없잖아요. 1위 하면은 갑자기 팟빵에서 돈을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인지도는 우리가 이런 걸 붙일 수 있죠. 어디 가서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1등 팟캐스트. 그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행사비가 10배로 뛴다라는 뭐 이런 종류의 기사가 나왔는데 행사비가 왜 10배로 뛰겠어요. 그러니까 결제를 받으려면 근거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불렀는데 뭐 10만 원이면 되고 100만 원 줘. 멜론 1위 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무작정 멜론 1위를 찍었으니까 10배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겠죠. 누가 그렇게 결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작가니까 예. 그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제 책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책이 잘 나가던 시절에 10분의 1 나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 부 밀리언셀러, 지금 10만 부 똑같다. 이것도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20분의 1이 팔려요. 근데 왜 작가들이 글을 쓸 수밖에 없냐? 분야별 베스트셀러 1위, 예를 들어서 알라딘, 뭐 상반기,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강연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행사를 뛰기도 좋고, 예를 들어서 예능에 섭외하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저런 사람이 주목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예. 이제 데려다 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역주행한 멜로망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은 그런 약간 무명의 팀이 발라드 팀이 연말시상식에 출연한다는 건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연말시상식에도 나가고 그리고 시청률 높잖아요. 연말시상식. 그리고 예능에도 불려나갈 수도 있고 뭐 불후의 명곡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명강이라든가. 이름을 그런 식으로 차트를 함으로써 알리면서 나오는 파생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부에서 나왔던 말인데 네. 옛날에는 내가 인기도 많고 노래도 잘 부르고 대중들이 날 잘 봤어. 네. 그래서 내가 뭐 100만 장을 팔았어. 그러면은 내가 출시를 하면 앨범을 출시하면 앨범이 많이 팔리고 그 앨범 인세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구조가 예전엔 가능했죠. 지금은 사람들이 앨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이 있긴 있죠. 1등을 했으면은 그만큼 스트리밍도 많이 되고 다운도 많이 됐으니까 그 요금을 받긴 하는데 그 돈은 그게 본질이 몸통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돈이 너무 미미해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수익 구조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유명해진다라는 거, 인지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성적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파생 수익을 만들기 때 근거가 돼서 단가가 높아지고 불러준 데가 많다. 이게 핵심인 거죠, 결국은. 김하온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김하온 씨의 곡이 이제 그루비룸이라는 팀과 함께 만든 곡이 이제 3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위도 하고 그래. 밤 되면 이제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나 봐요. 그 고등학생들이. 그 노래가 괜찮더라고요. 예. 그 작곡팀이 좋아가지고. 그루비룸이라는 팀인데 되게 좋으시대. 그 왜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 이런 노래 만드신 그죠. 팀인데 곡이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엄청 스트리밍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김하온 씨가 그 전에 바코드란 노래도 1위를 잠깐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에요. 학생이 대회에서 1위를 해가지고 그죠? 1위를 찍었다. 트와이스보다 더 인기도 있었고 트와이스랑 거의 자웅을 가렸다. 근데 이 말 한마디 이 한 줄 미디어에서 마케팅할 때 이 한 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기회가 박탈을 당한 거죠. 사실은. 그 기회가 한 칸씩 다 내려간 거죠. 밑으로. 그 차이는 사실 되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우리가 법리적으로 따지기에는 애매한 조항이지만 네. 현실의 차원에서는 남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그렇죠. 그 그리고- 피해 여부를 산출하기 힘든 거죠, 사실은. 그치. 근데 피해를 주는데 문제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피해를 준다라고 했을 때 1등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바이럴 마케팅 안 했어. 네. 그러면은 불공정함이 비교적 공정한 네. 게임의 룰을 지킨 사람의 기회를 뺏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굉장히 불쾌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바이럴 마케팅을 안 한 사람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태가 이제 강명석 씨가 최근 칼럼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치면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인디 가수와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인디 가수 사이에 계급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위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건전한 구조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거든요. 언더그라운드 가수라고 무시받을 건 아니지만 언더인 게 이시우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 진정성, 감투도 아니거든. 그렇잖아.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이돌이나 언더 가수나 구분하지 않고 그냥 평등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순위란 것은 아이돌에게도 팬덤에게도 치열한 노력과 자격에 의한 어쨌든 결과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노하우에 의해서 이게 그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상 공정성이 없는 거고 자격주의를 흐트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니들이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과정을 따지지 않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남는 거는 뭐든 해도 된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뭐든 해도 이 된다. 뭐든 해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 이제 게임의 룰이라고 했을 때 네네. 순위 올리기가 뭐 아티스트에게든 네. 팬에게든 만약 사재기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또 일단 차트에 안착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니 뭐든지 할 수 있다. 네네.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든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팬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자리 잡은 게임의 방식 있잖아요. 네네. 뭐 옳던 그르던 무한스밍이든 총공이든 이미 자리 잡은 게임의 방식 내에서 말하자면 위초고 삼국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모든 게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업 안에서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파괴라기보다 오염시키는 거고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래서 사실은 왜 차트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노출되냐 못 되냐라는 게 또 이렇게 중요해졌냐 하면은, 사실은 옛날에는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라는 게 적극적인 소비였어요. 그죠. 길을 가다가 음악이 좋거나 혹은 라디오에서 들은 음악이 내가 좋다. 그러면 내가 돈 10,000원을 들고 음반 가게를 가서 CD를 샀어요. 10,000원이 안 되면 4,000원을 들고 가서 테이프를 샀어요. 적극적인 소비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건 적극적으로 걸렀어요. 예전에는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가.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돈이 10,000원은 돈 10,000원 큰 돈인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를 갖다 사서 아닌 말고 하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여유도 없고 그럴 가치를 못 느껴요. 맞아. 그리고 앨범을 사봐야 네. 타이틀곡은 좀 노출이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앨범을 사봐야 내가 지금 이 앨범 산 거 있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성공인지 실패인지 앨범 사봐야 알아.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는 소비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게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숫자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미디어나 뭐 이런 유통업체에 의해서 이미 걸러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음원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 높고 너무 많이 나오고 심지어 그 많이 나오는 것들이 특별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음원을 만들기가 되게 쉬워진 시대고 옛날에는 사실은 좋은 음악을 만들려면 좋은 스튜디오에서 좋은 아티스트, 좋은 세션을 썼어야 되는데 뭐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아이디어와 재능이 좀 있으면 좋은 음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좋은 음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역으로 예전에는 내가 돈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을 제대로 선택해보기 좁았다면 지금은 너무 많아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치. 예. 그래서 뭐 하루에 출시되는 수백 곡을 다 들어보면 그 중에 내가 걸러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타인이 뭘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 그 기준이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려면 유튜브 들어가면 돼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같은 주제의 영상 클립들 중에서 네네. 결국은 많이 클릭된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요즘에 이제 AI가 빅데이터로 추려낸 걸 갖다 선반영을 해주잖아요. 네. 플랫폼 측에서 컨텐츠를 선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런 니즈가 되게 커진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다 보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게 빅데이터 기술의 본질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차트, 그런 플랫폼의 상위에 노출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 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차트 1위라는 거는 모두에게, 예를 들어 플레이어한테,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뭐 하다못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왜 쇼핑몰에서 노출 순위 중요하잖아요. 네. 쇼핑몰은 아예 노출 순위를 돈으로 매겨서 돈을 받죠. 그죠. 근데 음원이나 이런 컨텐츠의 경우는 많이 소비된 거를 갖다 차트 상위로 올려야만 하는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 플랫폼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컨텐츠 생산자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이게 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룰이잖아.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룰이죠. 이 시장 네. 지금 존재하는 이 음악 시장이 유지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때 있어서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는 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암묵적 룰이든 뭐든. 근데 그게 이미 있는데 네. 이미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팬덤들이 형성해 왔잖아 게임의 룰을. 네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있는 룰조차도 이렇게 손을 놓고 멜론이 이러면 어떻게 해? 비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윤리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비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라 그 이득을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 동의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침 독과점 기업일 때 빌보드 차트처럼 공신력을 높이고 네네. 신뢰성을 준다면 어떻게 보면 10년 대계 2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만약에 마침 내가 독과점일 때 독과점을 놓치기 전에 최대한 한탕하겠다라고 네. 하면 그건 한탕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한탕을 끝까지 할라치면은 진짜 쇼핑몰처럼 돈 받고 올려주면 돼요. 예. 돈 받고 노출시켜주면 돼요. 첫 페이지에. 그러니까 난 이게 천민자본주의라는 거야. 네. 천민자본주의가 불법은 아닌데 천민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이득을 창출한 행위가 불법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뭐 쇼핑몰처럼 돈을 네네. 받는 것도 불법도 아니고 네네. 단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이나 이 여기서 이제 음악이죠. 음악으로만 축소시켜 보자면 음악으로 대변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기회균 등 네. 그러니까 기업이 이득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매대 네. 멜론 차트라는 매대를 돈 주고 팔지 않는 거는 네. 우리 사회가 한 수십 년 수백 년간 쌓아온 음. 최소한의 협의라고 나는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 매대가 비싼 값이 된 이유는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정하다고 믿고 많은 사람이 쓰고 있고 변별력이 있고 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쓰고 그 자리의 권위 멜론 1이라는 자리의 권위 멜론 1이라는 자리가 주는 파생 효과라는 것도 공정성에 기반하는 건데 그 공정성에 관심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 매대의 자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공정성이 네. 그 이득보다도 상회하는 사회가 진짜 합의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어떤 합의의 결과물이고 그렇죠. 그 합의의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다시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고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탕주의가 되는 거야. 네, 이제 쇼핑몰처럼 자리를 팔진 않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막 천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이 태도의 문제는 당연히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빌보드 1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 빌보드도 그렇고 오리콘도 문제 많은데 오리콘조차도 그런 여러 가지 중복 구매라든가 차트 왜곡을 막으려고 애를 엄청 써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멜론 차트의 경우는 그런 구체적인 고발은 2015년에 박지정 씨가 한 번 했고 그때 각 기획사에 공문 돌리는 거 외에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필터링을 한대요. 그렇게 한번 알렸어. 그냥 공지를 한번 했어. 그게 끝인 거예요. 어떻게 한다가 없고 어떻게 한다라고 공지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그냥 그리고 그 딱 이거잖아. 시스템이 사람이 말하면 믿어야지. 네. 뭐 이런 말이잖아. 그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정황은 수도 없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없고 그럼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된 현실이 그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리메지 엔터테인먼트 나쁘다 이럴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재기라고 가정하면 네. 사재기로 1위를 훔칠 수 있는 가정한 겁니다. 네. 훔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멜론과 같은 독과점 기업들이 방치하고 있고 그 기저에는 이 팬덤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의 기회를 뭐 뺏는 거가 되겠죠. 내가 1등은 한 자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누군가의 자리를 뺏어서 무언가 어뷰징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방임을 하면 굳이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이득은 계속 날 수 있는 상황이랑 맞물렸을 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니까 네. 굳이 그거를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네네. 그렇게 하니까 냅두고 그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 어뷰저가 그 상황과 만났을 때 맞물려진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이 그러니까 그림이 계속 돌아가니까 누군가 이득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지. 이득을 보는 사람만 있으면 사실 나쁘지 않아.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피해 내용,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피해자는 있는데 피해 내용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공정성이랑 우리가 무형의 가치처럼 여기서 말한 피해 내용도 무형의 가치를 그렇죠. 훼손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네네. 공정성은 뭐 그럼 유형의 가치인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든 그걸 교란하거나 그 편법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나와요. 당연히 나오지. 어뷰저라는 건 뭐들. 그 시험 보면 컨닝하는 애들 나오고 음. 새치기 하는 사람 나오고 줄 서 있으면 새치기 하는 사람 나오고 혹은 뭐 금수저라서 뭐 백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근데 공정성이라는 건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걸러내려고 애를 쓰느냐 라는 게 결국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지. 어떤 시장이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어뷰저가 갑자기 갑툭튀 했을 때 그 네네.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제재하려고 확 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 유저들이 그 플랫폼의 이용자들이 줄을 서 있는 당사자들이 얘 새치기 한 것 같아요라는 혐의를 제기를 했어. 증거는 없는데 그 증거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운영자밖에 없어. 근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안 했는데 근데 얘가 지금 한 것 같은데 정상 제가 저기 내가 보진 못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걸 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못 봤어. 그러면 난 못 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CCTV가 있든 하다못해 가서 발자국을 뭐 채취를 하든 뭔가 노력 과정 어떻게 해서 얘가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납득되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줄 서 있는 사람은 그 줄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자, 봐봐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해결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소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이 노하우로 뛰어들 사람들은 얼마든지 줄을 서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하는 사람 맘이잖아. 나 이미 줄 서 있다. 그러면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시장 자체가 어뷰징 된 상태고 얼마든지 어뷰징 될 수 있다는 게 시그널이 보내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현실도 문제지만 이 현실 이전에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네네네. 이 현실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이 얘기를 저희는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왜 다음 주에 해야 됩니까? 저희 스튜디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 한 주에 끝날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아서 네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량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분량 조정 실패는 기대하는 바입니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늘 분량이 늘어나면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3분의 1도 못했는데요. 우리 3분의 1 정도 했어. 예. 우리가 마지막 힌트만 드리자면 또 한번 그냥 혹시나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우습게 하는 빠순이들이 앉아가지고 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현상이고 증상이라고. 이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건 이 밑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기획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 오늘은 못 갔지만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플랫폼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공정성이 지나치게 공정성을 요구받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저 가게가 손님 순서대로 안 받아라고 딴 가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이 가게에만 죽어라고 서 있는가라는 점에 대한 얘기를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하죠. 또 하죠. 뭐 결국 우리 얘기는 알아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저희가 최대한 재미있게 해볼 테니 박 박사님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성공적으로 납치를 하여 스튜디오에 대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호님을 데리고 좀 그렇습니까?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습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분이 뵙겠습니다. 4명이 나와서 시호님 없으니까 좀 어색하다. 네. 예.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충실한 구성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문화평론가 이동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 준비해 주신 스페셜 게스트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감사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